서상목 칼럼 균형시대는 우리 사회의 다양한 현안과 문제를 냉철한 머리, 그러나 뜨거운 가슴으로 균형 있게 탐구해보고자 합니다. 이번 주 이코노미스트지 헤드라인은 세계가 부러워하는 미국 경제, 그러나 이를 끌어내리려는 정치입니다. 우선 이런 주제를 이코노미스트가 헤드라인으로 선정한 배경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처음으로 첫 번째로 지적한 사항은요. 네네. 미국 경제가 상당히 잘 나가고 있는데 네. 이것이 일시적인 현상이 아니고 네. 상당히 중장기적인 현상이다. 네. 그래서 앞으로 상당 기간 이런 것은 지속될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지금 미국 경제를 다른 선진국 경제하고 비교를 하면은요. 네. 우선 노동 생산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네. 그러니까 성장도 이제 잘 되고 있는 거죠. 네. 그래서 경제가 이제 근본이 상당히 탄탄하고 유럽과 뭐 일본은 물론이고요. 네. 굉장히 이제 잘 나가고 있다. 특히 이제 뭐 한국에 비해서도 오히려 경제 성장률도 높을 정도로 네. 이렇게 잘 나가고 그동안 이제 중국이 열심히 쫓아왔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이제 소위 패권 도전을 하는데 그게 가장 큰 게 경제력이었거든요. 근데 지금 중국이 코로나 이후에 이제 경제가 주춤하면서 미국과의 격차가 더 많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모든 것 그래서 지금 이제 전 세계에서 미국의 GDP가 차지하는 비율이 네. 한 20% 선으로 유지를 하고 있고요. 네. 또 G7 국가, 그중에서 가장 잘 나간 G7 국가에서 차지하는 비율은 지금 계속 상승을 해서 네. 지금 60%에 이르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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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런데 이제 이렇게 경제는 잘 나가는데 반해서 정치는 그렇지 못하다. 그래서 그게 무슨 얘기냐면 단순히 정치 발전 얘기가 아니고 네. 잘못하면 정치가 경제에 발목을 잡는 거 아니냐. 네. 그래서 전에 이제 트럼프도 그랬고요. 네. 지난 4년 이제 바이든 정부도 굉장히 미국 경제 정책의 특징은 시장에 모든 걸 놔두는 거거든요. 네. 근데 정부가 자꾸 개입을 하기 시작합니다. 거기다가 이제 미국과 중국 간 이제 신냉전 체제가 네네. 되니까 네. 중국을 이제 견제하기 위해서 정부가 개입을 하고 또 바이든의 경우는 소위 전략 산업을 육성한다는 차원에서 정부가 또 개입을 하고 네. 근데 이제 뭐 그것까지도 뭐 좋은데 이번 대선 때 보면은 양 후보가 내놓은 공약들이 네. 그런 지난 8년간의 추세를 오히려 더 강화하는 쪽으로 가기 때문에 에코노미스트는 이건 상당히 우려스럽다. 이게 더 진전이 되면은 정치가 경제에 발목을 잡는 이런 상황이 도래할 수도 있겠다. 네. 그리고 특히 이제 그게 이제 트럼프가 더 심하거든요. 네.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은 뭐 일괄적으로 관세를 20% 네. 어느 나라한테나 때리겠다. 이거는 관세 전쟁을 일으켜가지고 대공황 같은 것이 발생할 가능성도 있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이제 트럼프 또 최근에 또 이따 말씀드리겠습니다만 트럼프의 당선 가능성이 자꾸 높아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위기감에서 이번 주 특집을 미국 경제 모든 사람이 부러움을 받고 있는데 이게 정치가 발목을 잡는 거 아니냐 이런 상당히 우려스러운 주제를 선택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시군요. 이유에 대해서는 이제 납득이 좀 됩니다. 그러면 미국 경제가 다른 나라들에게 부러움을 사고 있는데 이렇게 잘 나가게 된 이유가 있나요? 근본적인 건 산업혁명입니다. 네. 지난 한 300년간 우리 산업혁명사를 보면은요. 네네. 산업혁명의 주체가 된 나라는 네. 패권 국가가 되거든요. 네. 우리가 이제 19세기에는 영국이 그 역할을 했죠. 네네. 그러면서 이제 2000년을 전후해가지고 이게 이제 산업혁명의 중심이 미국으로 옮겨집니다. 네. 그 이유는 발명 이런 거는 영국에서 일어났는데 네. 미국 시장이 넓기 때문에 그거의 사업화가 미국에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러다가 이게 이제 대공황 이후에는 뭐 산업혁명이라는 게 특별히 일어나진 않았어요. 네. 기존 기술을 이렇게 발전시키는. 네. 그래서 중요한 게 뭐가 됐냐면은 생산의 효율성. 그러니까 소위 그 대량 생산을 누가 잘하느냐. 네네. 그거의 시작은 포드의 포디즘, 네. 그 어셈블리 라인 있지 않습니까? 네네네. 그래서 예. 미국에서 시작이 됐는데 네. 그거를 이제 일본이 가져온 거예요. 네네. 일본이 거기 최강자가 되면서 한때는 일본 경제가 미국보다 약간 앞서는 네. 그런 상태까지 갔죠. 네. 지금은 이제 그게 한국한테로 왔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한국이 일본을 보다 오히려 이제 앞서가는 그런 상태가 됐고, 근데 그거를 한국을 바짝 뒤쫓아오는 게 중국입니다. 중국. 네. 그런데 이제 아시는 대로 IT 혁명이 났거든요. 네. IT 혁명이 IT가 이제 PC하고 인터넷이 중심이 되기 때문에 네. 인터넷이 나온 게 90년대 초입니다. 네네. 그러니까 90년대 중반 이후부터 네. 그러니까는 지난 한 30년간이죠. 근데 그가 어디서 일어났냐? 미국이거든요. 네. 특히 이제 모교인 이제 스탠포드에서 거기가 모체가 돼가지고 실리콘밸리에서 IT 혁명이 일어났죠. 네네. 그렇죠. 그러고서 이제 요즘 이제 4차 산업혁명이라는 것은 IT 혁명이 BT라든지 다른 분야에 이렇게 접목이 돼가지고 융합하는 거죠. 네. 그래서 4차 산업혁명도 역시 미국에서 이루어지고 있고요. 네. 얼마 전에 이제 AI 또 혁명이 다시 네. 생겨가지고 IT 혁명이 지금 인터넷과 네. PC에서 시작을 해가지고 네. 이게 이제 다른 분야로 접목이 되고 네. 또 AI가 거기 가담하면서 지금 계속 진화를 하는. 근데 그게 전부 다 미국에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미국의 하이텍 회사들이 그 기술의 중심을 이루고 있거든요. 네. 그렇죠. 그래서 저는 그게 가장 큰 이유다. 네. 그렇기 때문에 미국의 그 정치 경제적인 헤게모니가 예. 상당 기간 지속이 될 것이다. 그래서 예를 들어 1992년에 그 대통령 직속의 국가 경쟁력 위원회라는 게 만들어졌어요. 예. 그러니까 일본에 자꾸 뒤지니까요. 네네. 왜 그런지. 근데 그때만 해도 굉장히 비관적인 결론을 내렸습니다. 네네. 현재의 정책과 상황이 계속되면 미국은 다른 선진국에 비해서 저성장을 면치 못할 것이다. 근데 이게 지금 그 반대로 이루어졌는데 예. 제가 지적하고 싶은 것은 그 후에 예. 그 IT 혁명이 났고 4차 산업혁명, AI 혁명 예. 이런 것을 전부 다 미국의 하이텍 회사들이 주도를 한 결과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네네. 그게 이제 첫 번째입니다. 그래서 이제 미국의 노동 생산성이 상당히 높은 거죠. 기술 혁신이 있기 때문에. 네. 두 번째는 이건 전부터 존재하는 거죠. 미국은 나라가 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방대한 소비, 투자, 또 금융 시장이 있기 때문에 소위 그 규모 경제 효과가 네. 자연스럽게 일어나고요. 또 미국 기업만이 아니고 다른 나라 기업도 이제 미국에 진출해야지 네. 물건을 미국에 팔아야지 이제 장사가 되는. 네. 그래서 자연히 그 방대한 그 미국 시장이 네. 미국을 세계 경제의 중심으로 만든다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네. 그 세 번째로 제가 지적하고 싶은 것은 열린 이민 정책과 그 세계적으로 가장 우수한 대학입니다. 네. 이게 두 개가 이제 연결이 돼가지고 예. 지금 전 세계 인재들이 미국 대학으로 흡수가 되고 유학을 가는 거죠. 네. 그 졸업하면 또 미국 회사 상당수가 거기 남아가지고 네. 일을 하고 그래서 상대적인 열린 이민 정책과 그 또 열린 대학 또 이제 미국 대학의 특징은 유럽이나 다른 데는 이제 국공립 대학이 중심이 네. 되는데 미국은 잘 나가는 대학이 전부 다 사립 대학입니다. 사립대학이. 그러니까 네. 굉장히 이제 물론 값도 비싸고 하지만 네. 또 값 비싼 대신에 우수한 애들한테 장학금을 주거든요. 네. 그래서 세계 수준의 아카데믹 스탠다드를 유지하고 있고 네. 그렇기 때문에 세계 최고의 인재들이 다 미국으로 몰리는 네. 그래서 이게 이제 상승 작용을 하는 거죠. 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는 이제 미국의 자원이 많죠. 특히 에너지 자원 이제 에너지 파동이 나면서 오펙 국가들이 중동 국가들이 굉장히 영향력을 발휘했는데
아시는 대로 셰일 오일이라는 게 새로 이제 그때가 미국에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가지고 이것이 그 미국 경제를 이끄는, 그래서 통계에 의하면 2000년 이후 미국 경제 성장 한 10%가 이 셰일 오일 채광에서 유래가 됐다 이럽니다. 그래서 지금은 전에는 미국의 에너지 수입국이었는데 지금 에너지 수출국이 됐어요. 그리고 미국에서 이제 세계 최대의 오일 및 가스 생산국으로 부상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다가 또 이제 굉장히 중요한 건데 이게 이제 달러화가 지금 기축 통화로 됐거든요. 그건 무슨 얘기냐면 미국은 재정 적자를 아무리 내서 달러가 더 공급이 돼도 미국은 버틸 수 있다 이런 얘기예요. 오히려 이제 미국이 이제 재정 적자가 많이 나면 미국이 이제 국채를 많이 발행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 이제 트럼프가 당선될 것 같다 그러니까 국채 금리가 수요가 늘어요. 미국 국채를 살라고. 왜냐면 그러면 이제 금리가 올라가니까 미국 국채에 투자하는 게 수익성이 있다 이렇게 보는 거죠. 그러니까 다른 나라 같으면 재정 적자를 막 늘려가지고 하면은 오히려 자기 나라 그 가치가 내려가야 되는데 미국은 오히려 올라갑니다. 그러니까는 지금 이렇게 막 무분별하게 민주당이나 공화당이나 할 거 없이 재정 확대 정책을 해도 이게 오히려 돈이 미국에 몰리는 기현상을 일으키고 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요약해서 말씀드리면 여러 가지 미국의 경제 이점이 있었는데 그건 전에도 있었습니다. 근데 거기다가 이제 3차 산업혁명, 4차 산업혁명을 또 AI 혁명을 미국이 선도하기 때문에 미국 경제가 잘 나갈 수밖에 없고 이러한 상황은 앞으로 상당 기간 지속될 것이라는 것이 에코노미스트를 포함해서 저도 그렇고요. 많은 경제 전문가들의 공통된 의견입니다. 아, 그렇군요. 참 아이러니라는 걸 생각하게 되는데 한치 앞을 내다볼 수 없는 정치 상황일지라도 말씀하신 대로 미국 경제는 상당히 괜찮은데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 대선에서 경제가 집권당 후보인 해리스 후보에게 불리하게 작용하는 이유가 무엇일까 궁금합니다. 이게 이제 그 딜레마죠. 이게 그것도 이제 에코노미스트가 문제 제기를 하는 건데요. 지금 경제 성장률은 작년에 3.1% OECD 국가에서 가장 높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일자리도 이제 굉장히 많이 늘었고요. 실업률도 낮고 또 인플레도 이제 2%대로 이제 안정이 돼가지고 얼마 전에 연방은행이 금리 인하 조치도 했거든요. 앞으로 추가적으로 더 몇 번 더 금리 인하 조치를 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국민들은 전에 이제 코로나 발생해가지고 물가가 좀 올랐지 않습니까? 그거를 기억하는 것 같아요. 지금은 이제 안정이 됐는데 그래서 지금은 이제 경기 지표가 양호함에도 불구하고 여론조사를 하면은 응답자의 한 39%가 경기가 지금 안 좋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과거의 선거 결과를 보면요. 집권당에 대한 지지도는 경제 성적보다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리고 실제 경제 실적에 의해서 그게 좌우가 된다. 그래서 이 문제는 어느 정도 이제 앞으로 선거가 뭐 2주밖에 안 남았습니다만 이거는 이제 유권자들이 현재 상황을 인식할 수 있을 것이다 생각이 되는데 문제는 지금 이제 트럼프가 대통령을 한번 했지 않습니까? 그리고 트럼프가 대통령 할 때 경제가 괜찮았습니다. 트럼프는 굉장히 이제 법인세도 낮추고요. 기업이 잘 되는 정책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좋았어요.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트럼프는 사업가이기 때문에 유권자들이 사업가인 트럼프가 검사 출신은 해리스보다 경제 문제를 잘 다룰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인식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경제 문제 해결 능력을 하면 해리스보다 트럼프가 한 9% 우위로 나와요. 우위로. 그래서 그래서 제가 이제
그 얼마 전에 뉴욕을 간 적이 있습니다. 네. 가서 이제 공항에서 호텔 가는데 택시를 탔더니 네. 흑인 기사예요. 네네. 그래서 당신 누구 찍을 것이냐고 네. 물었어요. 그랬더니 트럼프 찍을 거라 그래요. 네. 왜냐하면 뉴욕은 민주당 동네고 네. 흑인은 전통적으로 민주당이거든요. 네. 그래서 왜 그러냐고 물었더니 경제 얘기를 하더라고요. 네. 근데 공교롭게 제가 4년 전에 똑같이 뉴욕을 방문을 했습니다. 네. 그때는 트럼프가 트럼프가 대통령일 때죠. 그런데 그때도 흑인 기사에서 물어봤더니 그때도 똑같은 답이었어요. 네. 트럼프를 찍겠다. 네. 이유는 트럼프가 경제를 더 잘 다룰 수가 있다.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이게 이제 경제 상황이 굉장히 좋은데도 불구하고 이것이 해리스한테 그렇게 득표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지 않은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 현 시점에서 미국 대선 전망을 한번 마무리로 요약을 좀 해주시고 그 결과에 대한 또 우리의 또 대응도 중요한데 우리의 전략 걱정스러운 부분도 있고 또 여러 가지 생각을 갖게 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도 견해를 좀 말씀을 해주시죠. 지금 미국 대선 전망에 요동을 치고 있습니다. 네네. 한마디로. 예. 그래서 지난번에는 제가 해리스 당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 네, 그러셨죠. 이렇게 했는데 지금은 아닌 것 같아요. 굉장히 네네. 혼돈 상태고 네. 중요한 것은 이게 트럼프가 상승세고 네. 해리스는 정체를 유지하고 있다. 네, 흐름이 좀. 그래서 에코노미스트가 최근 10월 21일 날 네. 전망치에 의하면은 트럼프가 이기는 걸로 나옵니다. 54%. 처음인데요? 네, 처음이에요. 네. 해리스가 45%. 네. 불과 이틀 전만 해도 해리스가 좀 이기는 걸로 했거든요. 네. 그래서 이게 이제 트럼프는 6% 상승하고 네. 일주일간 해리스는 6%를 하락을 했어요. 굉장히 일주일간 변화가 큰데요. 네, 예. 그래서 이게 이제 많은 이제 전문가들 분석은 해리스가 소위 컨벤션 효과가 이제 끝났다. 그래서 해리스가 이제 정체 상태를 보이고 있고 또 해리스가 이제 이렇게 올라오니까는 공화당 트럼프 지지세들이 위기감을 느낀 것 같아요. 이 사람들이 이제 결집을 하죠. 네. 그래서 이제 앞으로 지금 한 2주 좀 안 남았는데요. 남은 기간에 이제 승패를 좌우하는 변수는 그러면 이제 지금 이제 해리스 지지자들이 위기감을 느끼고 있습니다. 네네. 그래서 뭐 오바마 부부도 열심히 나와서 선거 운동을 하고 있고 클린턴도 얼마 전에 보니까 선거 운동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민주당이 지금 비상이 걸렸어요. 그래서 막판에 민주당이 결집을 해서 최근에 이렇게 좀 주춤하는 이런 거를 다시 상승세로 돌려놓을 수 있을까? 그 여부가 선거의 승패를 좌우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면 굉장히 여론조사도 혼미스럽습니다. 뉴욕타임스는 아직도 뭐 한 1% 해리스가 유리하다고 하는데 그건 1%, 얼마 전까지는 5%, 막 7% 유리하다고 그랬는데 그리고 더힐 디시전 데스크라는데 이게 자기네들이 하는 게 아니라 여러 여론조사를 모으는 건데요. 이것도 이제 얼마 전만 해도 해리스가 한 7% 앞선다고 그랬는데 이게 이제 뒤집어진 걸로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여론조사가 이제 잡기가 어려운 게요. 결국은 특히 이제 그 스윙 스테이트는 1%로 왔다 갔다 하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쪽에서 세가 막판 결집을 이루어지느냐. 그래서 지금까지는 이제 예비투표를, 미국 선거가 복잡하면 벌써 미국은 예비투표가 시작이 됐습니다. 그래서 예비투표율이 기록적으로 지금 높아요. 그럼 양쪽이 다 결집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편 투표를 선거 날까지 하거든요. 그러니까는 선거 마감 시간까지 우체국의 도장만 지키면은 그걸 다 인정을 해줍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선거가 끝나고 며칠 기다려야지 결과가 나올 수 있을 것 같아요. 도착해야 그리고 만약에 거기서
트럼프가 되면 틀림없이 승복을 안 하죠. 이전에는 크게 많이 졌는데도 승복을 안 했거든요. 그래서 선거 결과를 예측하기가 어렵고 또 거기가 만약에 해리스가 이기게 되면은 트럼프가 승복을 안 할 거기 때문에 그 차이도 굉장히 작기 때문에 또 미국 선거제도는 주지사가 선거 결과에 사인을 하지 않으면은 그게 효력을 발생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몇몇 주지사, 트럼프를 지지하는 주지사가 사인을 안 하게 되면은 이거를 결국은 의회로 가져와서 하원에서 대통령을 뽑고 상원에서 부통령을 뽑는 그래서 이번 선거는 굉장히 혼란스러울 것이다. 혼란스러울 것이다. 그런 예측을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뭐 오늘 조간 신문에도 나왔습니다만 트럼프 트레이드라는 게 그러니까 트럼프가 당선이 되면 수혜를 볼 수 있는 종목에 투자를 하는 거죠. 근데 거기에서 달러, 금, 비트코인, 달러, 금은 트럼프가 오면 재정지수가 많이 날 것이다. 그래가지고 그래서 10월 들어서 달러와 화와 금값이 3% 올랐고요. 비트코인은 트럼프는 아주 절대적으로 비트코인 이거 이제 규제 다 풀겠다 그러거든요. 이것은 지금 10% 올라가지고 지금 비트코인 하는 사람들이 뭐 이제 아주 절대적으로 트럼프 당선되기를 바라고 있고요. 그래서 전에도 여러 번 말씀드렸습니다만 해리스가 당선되면 지금 바이든 때하고 비슷하니까요. 데미지 정책은 그대로 감안될 것 같은데 트럼프는 새로운 이게 이제 긴장을 해서 새로운 전략을 만들어야 되겠죠. 아까 말씀드린 이제 관세 전쟁 예, 대비한 전략도 있을 것 같고요. 또 방위비 분담 뭐 10배, 한국은 뭐 동전만 넣으면 저 현금 교환기라고 그러니까 자기가 마음대로 큰 소리 치면은 한국에 돈 받아낼 수 있다 한국을 아주 우습게 생각하는 거예요. 트럼프는. 그래서 굉장한 이제 그 요구도 할 거고 또 김정은이 좋아하니까 틀림없이 만나고 이번 만나게 되면 북한을 핵 보유국으로 인정해 줄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굉장히 이제 어려운 문제를 당하는데 그거는 제가 말씀드린 대로 결국은 핵 무장론을 받아내서 거기를 대응할 수밖에 없고요. 또 하나는 지금 이제 뭐 우리나라 대기업들이 미국에 잔뜩 투자를 했지 않습니까? 그게 전부 다 이제 인플레이션 방지법이라고 해서 소위 그 친환경의 기업의 투자에 대해서 미국 정부가 지원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미국에 이미 대규모 공장을 짓고 있습니다. 현대차, 기아, LG, 에너지 솔루션, SK온, 삼성, SDA. 근데 이런 회사들한테 정부가 보조금을 준다고 약속을 했는데 트럼프는 내가 당선되면 취임 첫날 바이든의 친환경 정책을 모두 백지화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건 쉽진 않을 겁니다. 왜냐면은 우리나라 그 대기업들이 투자한 거기가 좀 낙후 지역이고요. 이게 다 공화당세가 강합니다. 대표적인 조지아주인데요. 그러니까는 우리 이제 전략은 그 해당 주의 국회의원들이나 주지사 이런 사람들을 동원해서 트럼프가 그걸 못하게 막는 뭐 정치가니까요. 그래서 그런 이제 그렇지만 할 일이 이제 많아지죠. 그래서 그런 나름대로 만약에 트럼프가 당선이 된다고 한다면은 그런 정책을 미리 준비를 해가지고 우리가 현명하게 대응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이게 이제 미국을 보면서 정치가 경제 발목을 잡을 거를 지금 걱정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도 비슷한 것 같아요. 우리나라 경제 상당히 잘 나가고 있거든요. 나름대로. 근데 요즘 정치 보면 정치가 아직까지는 그렇지 않은데 미국이나 마찬가지로 이게 더 이제 심해지면은 정치가 경제 발목을 잡지 않도록 우선 정치권이 노력을 하고요. 또 국민들이 정치권이 그렇게 하도록 압력을 가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시군요. 참 정치에 미치는 다양한 영향력이 있겠지만 심리적 영향력이 또 얼마나 중요한가를 또 다시 한번 또 재인식하고 또 숙고하게 하는 또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오늘도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